만약에 이게 3.5가 나오면은 코인 시장이 완전 박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6월 12일 이후에 좀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3.5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한 60% 정도라고 보고 있고, 음, 그렇게 되면은 기대보다 많이 빠질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더라도 11월 전에는 회복할 거고 불장까지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장이 오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추세 반전하는 건. 그래서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코인이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저는 유동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유동성과 그냥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는 실적이라는 게 유동성을 어느 정도 이길 수라도 있는데 코인은 그걸 이기기가 되게 네. 힘들잖아요, 사실. 네. 유동성과 거의 직결된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반등한 이유는 저는 이 영향이 되게 컸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CPI 지수인데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었어요. 3.1, 3.2, 3.5 계속 커지고 있으면서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4월 CPI를 5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0.1% 낮아지면서 이제 낮아지는 추세로 가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월 12일. 이제 이틀 남았는데 네, 내일 모레 밤 9시 30분에 이제 발표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기대하는 거는 한 3.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는데 왜냐면 어떻게든 맞춰서 낼 것 같아요. 좀 조작을 하고 싶지 않을까. 네, 그런 마사지를 생각이 좀 하죠. 들고, 네, 마사지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3.5가 나오면은 저는 코인 시장이 완전 박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다 박살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돈을 안 넣고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 왜냐하면 이때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군요. 하지만 네. 이게 3.5가 나온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박살이 나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코인 불장이 그럼 올해 안 오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별로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이게 6월 12일 날 3.5가 나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되시면 한 분씩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3.5가 나왔다.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음, 저도 그 성경 선생님하고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예, 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3.5 나오면 충격을 음, 받겠죠. 예. 네. 그래서 저 지표를 예전하고는 다르게 확실히 비트코인 그 자기 시장이 있었는데 이태표 승인 이후에는 더 좀 밀접해지는 것 같아요. 전체 경제 상황하고. 그래서 또 증시를 따라가는 면도 좀 예. 있고, 그래서 어차피 증시가 떨어질 테니까 같이 네. 따라가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오는데 그 하락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고. 그럼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실제 발표가 3.5%가 나오면 시장에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큰 충격이 올 것 같거든요. 뭐 비트, 이더, 뭐 솔라나 할 것 없이 다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시나요? 데니얼드님은? 음, 그 자기 포지션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그, 저라면 좀 더 기다릴 것 같긴 합니다. 예, 아, 단기적으로 예,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예, 바로 한 방이 들어가지 않고, 아니라 두세 방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면, 음, 좀 더 기다렸다가, 충분히 많이 순차적으로 빠졌을 해도, 때까지. 네. 충분히 더, 만약에 빠진다면 네.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저 역량에 따라서. 예. 음, 시장에서 생각보다 크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만약에 이게 높게 나오면. 높게 나와서 빠지면, 뭐, 그냥 그 반등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반등할 타이밍을 주기보다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다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제 스타일은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음. 그렇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더 이게 기다렸다가.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빠지면 너무 섣부르게 빠르게 들어가서 결국에 나중에 손절하는 일까지 사실 생기거든요. 되게 네, 두려우니까. 네,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시드를 좀 빠졌다는 이유로 다 넣으면 네. 마음의 여유가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없죠. 네. 거기서 또 한 번 더 빠지면 음, 진짜 멘탈 무너지고 다 팔고 나오고 하는 게 음. 초보자분들 많이 그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시드가. 그래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들어간다면 하락을 하면 하락할 때 들어가는 것보다 음, 하락하고 반등 시그널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그나마 음. 안전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음, 음. 차라리 떨어지고 기다렸다가. 있는, 네, 음. 떨어지는 칼날 잡기보다는 네, 다시 좀 이제 차오를 다시 때, 네, 쳐 오를 때,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 네, 안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음, 좋은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떨어질 때 해서 반등 여지 없이 그냥 빨리 올라가기도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수익률은 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계속 손실에 손실을 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리스크를 다 거의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음. 없애고 반등 확실해지면 그때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하루님은 만약에 이게 3.5가 나왔다, 그러면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 저는 좀 차트를 많이 보니까 네, 이런 지표 발표할 때의 차트 움직임을 좀 유의해서 많이 보는 편인데요. 네, 음, 이게 그런 때가 있거든요. 막 뭔가 이런 지수 발표가 분명히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은 계속 강한 경우가 있고 음, 지수 발표가 이거 별거 아닌데 아니면 조금 예상보다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나쁘다고 할 정도는 아닌데 같은데 시장은 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음, 근데 6월 7일 날 그 비농업 고용 지수라고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쵸. 최근에 음, 네, 9시 반이었는데 그때 좀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되게 많이 출렁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차트 위치가 그냥 계속 올해 내내 계속 우상향을 해서 약간 과열 구간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들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거 별로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빠지지라는 상황이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CPI가 만약에 예측치보다 그러니까 3.5면은 예측치보다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심각하게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미국 대선이 11월이고 지금 실제로 계속 M2 보면은 계속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음.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계속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대선을 재선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CPI가 저는 실제로도 안 잡힐 가능성도 한, 한 60%라고 봐요. 네. 이번에 3.5 이상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럼 금리 인하가 올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음, 이게 지금 이거 개인적인 네, 의견인데 바이든이 재선을 위해서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랑 지금이랑 기조가 또 다르거든요. 음, 그러면 올해 초에는 늦어도 올해 중반에 또는 올해는 3번 금리 인하하겠다 했다가 네, 지금 딱 중순 되니까 9월에 하겠다, 뭐 음, 11월에 하겠다, 또는 이런 이 나중에 가면은 올해 금리는 없을 수 있다 이런 음.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개인적인 약간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재선할 때까지는 약간 그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뭐 통계 마사지든 정책이든 그쪽에 우호적인 걸로 해야 되니까. 음, 근데 11월이 넘어가면은 저도 지금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근데 음,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기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계속 CPI가 안 잡히고 있어요. 네, 음.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서 잡히고 네. 있죠. 네, 그러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그제서야 이제 막 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어 음, 한동안은 약간 고통의 시간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까지도 보고 계신 건가요? 인상은 아직 논하기는 조금 예측하기는 음, 좀 어려운 것 음, 같은데
네. 지금 같은 음, CPI라면은 인상 얘기를 한번 겁이라도 줄 것 같아요. 말로라도. 음, 음, 왜냐면 올해 초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되게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올해 초에는 야, 그동안 힘들었지. 너네 맞아요. 네. 죽겠지. 유럽도 실제로 이날에 먼저 최초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 네. 빼고는 다 죽겠는 거죠. 다른 음, 나라들은.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사실 미국도 좀 이상해요. 이게 좋은 거 네. 맞는지 네. 좀 이상해요. 좀 미국도 아, 왜 좋지? 네. 그래서 자기네 혼자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달러를 어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겠죠.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3.5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한 60% 정도라고 보고 있고, 음, 예, 그렇게 되면은 기대보다 많이 빠질 것 같아. 음, 근데, 음, 저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코인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추가로 매수할 거냐? 저는 이제 여기서 올라가도 좋고, 내려도 좋은 음, 정도만큼의 규모를 갖췄기 때문에, 음, 음, 여기서 뭐 최소한 20%에서 30%까지 빠지지 않는 이상이야 추가 음, 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홀드. 예, 음, 홀드. 네. 예. 예, 좋은 그렇지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끝에가 음, 중요한데 바이든 재선이 11월입니다. 11월. 그래서 음, 이번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더라도 11월 전에는 회복할 거고 불장까지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장이 오는 음,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 달이면 네. 충분하거든요. 추세 음, 반전하는 거는. 그래서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거 정말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수요일 날 3.5가 어쩌면 뭐 3.6이 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예측치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분명히 코인 시장은 빠질 거예요. 이게 3.6이 나왔는데 코인 시장이 급등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 빠지는 거랑 음, 이거는 이번에 3.4 나오겠지. 아니 3.3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음, 그래서 미리 들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 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음,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6월 12일 이후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음,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좀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늘 우리가 좀 투자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네. 좀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혹시나 뭐 레버리지 잡고 계신 분들은 이날 진짜 음, 한 번에 10% 움직일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맞아요. 10배 네. 레버리지만 잡아도 다 청산당하니까 천사는, 네. 예, 이거 발표 나기 한두 시간 전에는 음, 미리 좀 움직이거든요. 움직임이. 맞아요. 그러니까 9시 반에 발표가 난다고 해서 9시 반부터 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빠르면은 뭐 한두 시간 전부터 이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거 물론 먹으면 달달할 수 있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위험하거든요. 음, 그런 투자는 진짜 끝이 정해져 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 만약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온다가 아니라 5월 12일 날 밤 9시 30분에 봤더니 한 되게 좋게 나왔다. 음. 3.2나 3.3. 이게 음, 시장이 원하는 대로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데니얼들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상승할 것 같아요. 현재 음, 가격 유지선에서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비트가 많이 올라와서 뭐 더 엄청 오르진 않겠지만 비트는 뭐 비슷한 가격 아니면 조금 더 오르거나 그 기대의 심리가 알트들한테 이제 이더 포함해서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예측치보다 낮게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선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지금 저는 지금 매수. 자기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리스크를 뭐 손절가 정하고 음,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 배팅은 들어가야 되니까 손절을 음, 짧게 잡고. 손절가를 정해놓고 네, 손절 감안할 수 있을 정도 뭐 10%든 20%든 정해놓고 들어가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정해놔야죠, 근데. 음, 그래서 음, 감수하고 들어가면 더 승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네. 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를 제한하거나, 네, 시드를 네, 적게 넣거나 하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음, 그리고 손절 원칙 정해서, 네, 이 네, 밑으로 내려가면 자른다.
그 두 가지만 해도 이제 시드를 날리는 일은 있을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시드 음,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손절 라인 맞아요. 어떻게 잡을 음, 것인가. 이거를 그, 엑시트 전략 예. 미리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것 음,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 매수할 때 손절가를 걸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음, 사람이 손절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들어서 네, 빠지기 시작하면 맞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손절이 안 돼요. 되게 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손절가를 미리 정해놓으면 손절을 해버리니까, 거래소가. 음, 그래서 음,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습관화하면 좀 미리 들어갈 수도 있죠. 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님은 만약에 CPI 지수가 되게 좋게 나왔다, 한 3점이나 3.3 정도로 되게 좋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아, 하면 좋을까요? 너무 좋죠. 음, 그러면은 이게 최근에 알트들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단기간에. 특히 뭐 알트들 최근 일주일에 많이 맞아요. 예, 많이 빠졌더라고요. 빠졌어요. 네, 예. 뭐 10% 많이 빠진 거는 20% 넘게 빠진 것도 음, 있더라고요. 음.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더리움 오른 계속 것도 오르고, 없는데 또 뺐던데. 네.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급락 구간은 급등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매물대를 쌓고 내려온 음,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음. 그래서 만약에 예측보다 좋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 급락 구간만큼 금방 되돌릴 수 있을 맞아요. 거라고 음, 생각하고 또 음, 그 이후 추세에 따라서 되게 추세를 크게 나오는 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 왜 이렇게 예측하냐면은 지금 몇몇 코인들은 추세를 역행하는 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톤 코인이라거나 피플 코인은 지금 다른 애들이 빠지든 말든 지금 갈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음, 네. 추세를 안 깨고 있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예측보다 좋게 나오면은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측 이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하루님도 지금 매수해서 손절 라인 잡고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어떤 내가 뭐 100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의 포지션을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음, 여기서 빠진다고 해서 매수하는 거는 저는 좀 그러니까 지표가 좋게 난다고 해서 매수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만약에 포지션이 0이다. 음, 네,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표가 좋게 나는 거에 베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절가를 짧게 잡고 또는 아니면 지표가 실제로 발표났는데 예상보다 안 좋게 났다. 그럼 그거 매도하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비중,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채워놨기 때문에 더 채우진 음, 않는다는 주의지만 네. 아예 없는 분들은 예측치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매수해 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좀 번외 이야기인데, 이렇게 앞으로 1년 정도 지나면 저는 고점 근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음, 어떻게 시장이 지나가던 간에. 한 저도요. 1년 후쯤 되면은, 1년이면 사실 되게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네, 너무너무 음, 짧은 시간인데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탈출 계획도 미리 좀 세워둘 필요가 있고 그 진입은 언제까지 한다는 좀 마지노선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음,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코인판에 한 3천만 원 들고 왔는데 이게 돈을 벌어줘 갖고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되면 사람이 욕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끌어올 생각이 없던 돈마저 끌어와서 아, 맞아요. 이거 돈 되는구나 하고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마지노선이 필요한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올해 9월 이후에는 매수하지 않는다던가 좀 음, 나름의 원칙을 좀 확고하게 음, 세워놓으면은 좀 리스크를 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을 음, 잃을 때는 꼭 욕심 때문에 돈을 잃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뭐 금액과 마지노선 기한을 좀 정해놓으면 여러모로 좀 좋지 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저도 코인판에 이제 현금을 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외에 추가로 이렇게 막 더 넣진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음, 하면 또 장점이 아무 코인이나 막 사지 않거든요. 음, 그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시드가 이제 뭐 한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무언가 살려면은 기존의 거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기존 거 음, 좀 처분하고 또 사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그쵸. 사실상 리스크는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예.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원금에서 불어난 수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총량을 키우는 거는 괜찮은데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적금이나 예금에 있는 걸 다시 끌어가지고 총량을 더 늘리는 거는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위험한 거죠. 그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네. 보면 이분은 그 원칙이 2%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손절 라인이 아니요. 2%인가요? 그 아니요. 2%가 뭐냐면 자기 가진 총 시드의 2%를 투자 자금으로 운영하는 뭉뚱하죠. 돈이 아, 엄청 많으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트레이딩을 하니까 이제 아, 트레이딩 트레이딩을 자금이구나. 하니까 아, 그래서 아,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것도 엄청나죠. 그래서 2% 범위 내에서 하고 손절 범위는 6% 법칙하고 2%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칙을 정하면 좋죠. 자기 그 현금 계좌에 시드가 있을 거고 그 음, 다음에 이제 그 거래소에 그 시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음, 거래소에 들어가는 시드의 자금을 자기 전체 현금 계좌에서 몇 프로 이렇게 정해놓고 어, 그거 이상은 절대 넣지 않겠다. 뭐 이런 원칙을 아, 각자 상황에 맞게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어차피 시드가 늘어나도 그거 이상은 못 넣으니까 음, 시드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투자 금액은 늘어나긴 하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 범위를 못 벗어나니까 음, 계속 그 오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음, 방에 다 안 날리고 음. 그런 원칙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